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줄 때 이렇게 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에 4억에 살고 있던 A씨는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일이 생겨서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남기고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사갈 지역에 전세로 집을 구한 뒤 계약금도 걸고 이사 당일 기존의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새로운 전셋집에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요. 계약이 만료되는 날 기존 집주인이 전세가 안 나가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에서도 집주인이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만 하고 새로 계약한 전세 계약금까지 날릴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A씨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요즘 깡통 전세 때문에 내 전세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닐까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A씨의 경우처럼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전세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어 보이는 경우에 첫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말 그대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이 되는 양식인데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전세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서 묵시적 계약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형식에 맞춰서 편지 쓰는 것처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에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라고 검색해 보시면 샘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보통 내용증명의 서식 순서는 이렇습니다. 언제 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 얼마를 지불했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며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A씨처럼 새로운 전셋집에 계약금을 걸어두었을 경우 기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어 내용증명에 기존 집 계약이 4월 말에 끝나고 5월 초에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며 계약금을 3천만 원 걸어두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새로 계약한 전셋집의 계약금을 잃게 된다. 라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놓으면 추후 계약금을 날릴 상황이 되었을 때 기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해야 할 두 번째,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합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지를 옮겨버리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가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났고 나는 지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럴 때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가 된 뒤에 이사를 가셔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의 효력은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 상에 반영되었을 때 생기는 거라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를 가버리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 촉탁서가 도달할 때까지 적어도 8일에서 2주 이상 걸리는 법원도 꽤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다음에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42,800원이 되는데요.
집주인에게 임차 보증금과 함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등기상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기재되기 때문에 등기상 기록이 남다 보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증명과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하셔서 소중한 내 돈을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계약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직접 좀 발품을 파셔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동네 주변의 부동산을 최소 5군데는 둘러보시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확인과 KB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해보시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너무 높지 않은지 파악하실 수 있고요. 전세가가 너무 높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압류나 가압류 내역, 은행 대출 내역 등을 확인하셔서 만약 계약하기 전에 선순위로 되어 있다면 계약하시면 안 되고요. 소유자가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맞는지 신분증까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모든 확인이 끝나고 계약을 하셨다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시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까지 하시면 빈틈없이 계약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계약하시고요. 내 금쪽 같은 보증금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희망복덕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